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 Listening. 안녕하세요 언니들. 요즘 날씨가 살짝 따뜻해져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온다는 게 느껴지고 있죠. 봄과 함께 돌아온 레주파 3주차 앞으로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그럼 떨리지만 오픈해볼까요? 언니의 이야기 들려주시겠어요? 여기에서 지금 퀴어들의 About Time.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2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해단님, 올해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3월 3주차의 첫 번째 맞춤 주문 손님은 다람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뭔가 서운한 거나 속상한 걸 잘 말하는 타입들은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상대방이 저한테 맞춰주는 것보다 제가 맞춰주는 게 편하고, 그래서 그런지 뭐가 서운하다, 뭐가 속상하다 말하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물론 연애는 서로 맞춰가야 한다지만 이런 것 때문에 애인이랑 종종 다투게 돼요. 이런 속 얘기를 잘 하지 않는 태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런 제가 답답한데 고치기는 쉽지가 않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다람이님, 서운하거나 속상한 걸 잘 말을 못하는 타입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저도 그런 타입이긴 하거든요. 그런 타입들이 이제 말하기 어려울 때는 편지를 써보거나 SNS로 이렇게 길게 장문의 편지를 한번 써보거나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말을 못하고 했었는데 글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상대방이 더 잘 이해를 해주고 한 번 더 계속 보면서 서로 맞춰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편지나 SNS에 이제 장문의 편지를 한번 써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신청곡 듣고 올게요. 백예린의 스퀘어.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맞춤 주문 손님은 선을 넘자님이십니다. 남들은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연애라는 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나요? 역시 선을 넘어야 할 수 있는 걸까요? 마음에 들어도 신뢰가 될까봐 번호도 못 따고 연락도 못하고 좋아한다고 티내고 플러팅 치면 불편할까봐 몸을 사리게 되고요. 좋아해도 고백은커녕 썸도 못 타서 친구들이 왜 이렇게 과하게 예의가 바르냐 해요. 근데 예의 없어 보이면 사귀기 싫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그 미묘한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확실히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렇게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지도 모르고 혹시나 불편할까봐 아니면 신뢰가 될까봐 이렇게 번호도 못 따고 연락도 못 하고 하게 되는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가서
눈 딱 감고 SNS 계정을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카페를 가거나 아니면 밥을 먹자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냥 관심이 가서 아니면은 관심사를 얘기하다가 이렇게 친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관심사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친해지고, 또 정말 용기를 내서 SNS나 번호를 한번 물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리고 뭐 술자리나 이럴 때 뭐 옆자리나 가까이 갈 일이 있으면 가서 얘기만이라도 들어주시는 걸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못 다가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둘만의 공간이나 시간이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관심사를 나누고, 그 사람이 뭔가를 얘기를 할 때 잘 들어주고 하다 보면 그 사람도 저한테 호감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만이라도 들어주고 하시면 어떤가 싶어요. 선을 넘자님이 신청해주신 김나영의 이별 후회라는 곡을 듣고 올게요. 세 번째 사연은 익명님이신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20대 중반인 사람입니다. 요즘 취업이 잘 안돼서 걱정이에요. 아르바이트를 넣고 취업 사이트에 이력서 수정해서 넣어도 연락이 오질 않네요. 쓸 수 있는 돈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취업이 되질 않으니 너무 걱정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막막한 느낌이에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취업도 안 되고 막막하고 돈도 많이 떨어지고 하는 시기가 저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저는 했던 방법이 어디 이렇게 공원 같은 데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뭐 못 가봤던 곳이나 아니면 이렇게 전시회 같은 것도 가보고 한강공원 같은 데도 가보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리프레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익명님께서 책도 좋아하시면 평소에 읽어보지 못했던 책도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자기 개발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가려고 하는 곳이나 그런 공부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공부하면서 역량을 좀 더 키워가면서 이력서를 또 수정하고 이렇게 취업 사이트에 내보면서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익명님이 이렇게 잘 되시길 바라고 꼭 취업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익명님이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면서 그럼 신청곡 버블사운드의 꽃길만 걷자 듣고 올게요.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이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z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 가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4층 마포 FM L 양장점 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이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2024년 3월 3주차의 띵동은 퀴어락 역사 투어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비욘디 무지개 재단의 자랑,
부설기관 한국 퀴어 아카이브 퀴어락의 퀴어락 역사 투어 첫 번째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한국 퀴어 역사를 배우다가 드디어 공개되었는데 본 투어에서는 퀴어락 아키비스트 루인 융과 함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두 곳의 공공기관에서 퀴어 역사를 탐색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입구에서 만나 관람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으로 도보 이동하여 관람을 이어갑니다. 현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5층 상설 전시관에는 한국 시민사회운동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퀴어 기록물이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 초동회 소식지에서 2010년대 학생 인권 조례로 이어지는 정치 작품을 통해 한국 퀴어 인권 운동의 역사를 살펴보고 역사박물관에서 전시된 퀴어 기록을 살펴보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3월 말까지 진행되는 올해의 작가상 2023 전시, 그중 하이 강승 작가의 전시에 퀴어락 기록물을 활용한 전시가 있습니다. 전시 작품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설명을 들었을 때 전시 작품의 배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기록은 퀴어 역사와 현재를 고민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일정은 2024년 3월 17일, 3월 20일, 3월 23일 총 3일간 같은 내용으로 3번 진행되며 각 2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회차당 6명까지 가능하며 참가비는 3만원이라고 하니 관심 있는 언니들은 비욘디 무지개 재단 사무국과 레인보우 스토어를 확인해주세요. 그럼 3월 3주차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퀴어 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주연 하레 루나가 함께하는 3주차 방송 퀴어들의 어바웃 타임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퀴어 인생 고달프다. 어디 내외 한몸 기댈 곳 없나? 안 그래도 험한 세상, 퀴어로 살기엔 더더욱 힘든 세상. 어디 하소연할 곳 없을 때 저희를 찾아주세요. 퀴어로 잘 살아남기 위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지금 도와드릴게요. 인생 상담소. 언니들 안녕하세요. 3주차 첫 번째 코너 인생 상담소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코너는 말이죠. 퀴어로 살기 힘든 세상, 퀴어로 잘 살아남기 위한 상담 코너인데요. 퀴어들이 비퀴어들 사이에 있으면서 어디 하소연할 곳 없을 때 하소연을 들어주며 퀴어로서 잘 살기 위해 도와드리기 위해 코너를 만들어 봤답니다. 그럼 이번 코너부터는 하렘님과 나눠보려고요. 오늘의 사연 듣고 얘기 나눠볼게요. 최근에 알게 된 40대 중반 언니가 있는데 얘기하다 보니 재밌고 즐거워서 한번 오프를 하게 되었는데 만나서도 재밌게 얘기하고 맛있는 것도 먹었어요. 그러다 술도 많이 마시게 됐는데 언니가 취해서 저 예쁘다고 칭찬해주고 예쁜 사람 아니면 안 만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노래방 가기 전에 근처 꽃집에서 꽃을 갑자기 사주는 거예요. 이 언니가 갑자기 저한테 뽀뽀랑 키스도 했는데 자기는 남자한테만 연애 감정이 느껴진다고 하면서 연애는 여자랑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더라고요. 노래방 갔다가 언니 집에 가서 자게 됐어서 자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서먹해진 거예요. 제가 만난 언니한테 저는 호감이 가는데
언니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서먹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마음을 접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라고는 사연이 왔는데요. 와, 진짜 사연을 들으면서 제 손까지 땀이 나는 긴장되는 상황인데요. 인생 상담소 첫날부터 매우 큰 게 들어왔군요. 네, 그러게요. 안녕하세요. 하리입니다. 네,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연님이 들으시기엔 저랑 같이 생각을 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게요. 네네. 일단 40대 중반 언니분을 만나셨고, 술을 같이 많이 마시다가, 네. 그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플러팅 아닌 플러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예쁘다 하고, 꽃도 사주고, 그리고 뽀뽀랑 키스를 하셨다는 게 맞죠, 이 사연이? 네. 네, 그래 놓고서는, 근데 나 여자랑은 연애 못해. 난 남자한테만 연애 감정 느껴져.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저는 이 사연자분의 나이가 궁금하고요. 네. 나이대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40대 중반인 분이, 실제로 퀴어라고 커밍아웃을 커밍아웃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퀴어인 분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사연을 네. 보내주신 분만 퀴어이신데, 그분한테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퀴어임을 밝히셨는지가 궁금한데, 만약에 안 밝히셨으면, 그냥 즐기시라고 얘기하고 싶기도 하네요. 저는 어차피 만났을 때, 본인은 호감이 가는데, 이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상대방인 40대 중반의 언니분은, 그분은 즐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연애 직전의 감정을 그냥 이 사연자분이랑 즐기고 싶은 마음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일단 그 순간들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사실 뽀뽀는 그렇다 쳐도 키스까지 한다는 거는 이분은 그냥 자기의 그 언니분은 자신의 욕망을 좀 잘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래, 나도 즐겨본다 하고 그냥 즐기는 게 어떨까. 그냥 괜히 고백하지 말고, 그냥 즐거우시면 좋겠다. 이런, 일단 조언을 한번 드려보는데요. 네. 주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일단 이걸 들으면서, 되게 마음 아프겠다. 되게 철렁할 만하다. 마음을 갖고 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한데요. 네. 저도 이분이 이제 잘은 모르겠고, 이제 사연을 주신 분도 퀴어이신 것 같긴 한데,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밝혔는지를 잘 모르긴 하겠어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 언니한테 호감이 가고, 이렇게 잘 얘기하고, 좀 서먹한 거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없애고 싶어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서먹한 거를 좀 풀고 싶은 느낌이 든다라는 네. 얘기인 거죠? 네네. 네, 그러게요. 그렇게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주연님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라면, 아무 일 없듯이 뭔가를 일상적인 얘기를 꺼내 본다든지. 그냥 모르는 채 하고 넘어간다. 네. 모르는 채 하고 그냥 이분이랑 계속 관계를 그냥 이런 가까운 관계를 한 번씩 만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관계를 이어간다. 네. 아니면은 그 언니한테 뭐 자기의 근황을 이렇게 그냥 알려준다든지. 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 뒤로 서먹해지고 나서 네. 뭔가 얘기를 못했을 거니까 네. 그 뒤에 뭐 자기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데 언니는 어떻게 지내? 이러면서 그렇게 근황을 알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마다 관계를 설정하고 관계를 처음에 시작해 나가는 게 조금씩 다른 편이긴 하지만 일단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상대방이랑
어쨌든 얘기하다가 오프를 하게 되었다는 거는 온라인으로 먼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얘기했을 때 어떻게 서로 오프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때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가 저는 정말 궁금하긴 한데요. 그 분위기를 어느 정도 다시 돌려서 뭐 맞춰도 되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든 아니든 간에 일단 사실 뭐 만났잖아요, 한번. 만났고, 그쵸.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분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뻔뻔하게 나갈 것 같기는 해요. 예. 이왕 그런 식으로 뽀뽀도 하고 키스도 했는데, 그래 놓고서는 남자들한테만 연애 감정 느껴진다. 나는 여자랑 연애는 못한다. 이러는 거면은 진짜, 나 너랑 연애는 안 하고 싶고, 근데 뭐 끌렸다. 또는 아니면 너랑 뭔가 이런 끌림을 좀 이렇게 끌림에 대해서 좀 해소하고 싶다? 약간 뭐 이런 너한테 끌리는 이 감정을 좀 어느 정도는 해소하고 싶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충동이 드실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사실 뭐 40대 중반 정도까지 가면은 아마 이분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이분은 영 아무것도 막 모르는 분이 아니실 거예요. 기억하실 것 같거든요. 네. 기억하는데 서먹하다는 거는 그 상대방 언니도 기억을 하시는 거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러든 말든 그냥 원래 놀던 대로 그냥 같이 노는 거죠. 그냥 나는 괜찮아. 난 아무렇지 않아. 하면서 근데 물론 사연 보내주신 분이 상처를 많이 받는 방향이 된다면 그게 저는 권하지 않고요. 네. 상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제가 드리는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나. 뭐 어쩌면 이분은 그냥 갖고 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디나이얼일 수도 있단 말이죠. 나는 여자랑은 연애 못하겠어 라고 하는 게 한 번도 안 해봐서일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서사를 제가 모르니까 네,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즐기셔라 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을 것 같네요. 저도 약간 얘기가 좀 비슷하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분을 뭐 더 만나고 싶으시면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또 더 만나보시거나 아니면 근황 얘기하면서 이제 다시 그 감정들을 서먹했던 감정들을 좀 녹여내거나 하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든 가급적이면 돌아갔으면 좋겠다가 저희 둘의 의견이 되는 거네요. 네. 네. 근데 절대 상처받는 방향이 된다면 아니면은 그분이 뭔가 갖고 노는 거에 나도 같이 갖고 노는 게 너무 명확할 때 나를 갖고 노는 것 같을 때 나도 같이 그냥 놀고 즐길 수 있다면 봤는데 아니면 거기 휘둘릴 것 같으면 자신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음이 여리거나. 네네네. 뭐 주연님은 보통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나를 좀 갖고 노는 것 같다라는 그런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저요? 네. 받아본 적 있죠.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그래도 계속 마음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만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갖고 노는 게 느껴지는데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다. 네. 이렇게 접을 수가 없었다. 네. 아유, 그러셨구나. 맞아요. 근데 그 끌리는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고 거기서 끌리는데도 내가 이 사람이 나를 갖고 노는 게 느껴졌을 때 딱 칼같이 접을 수 있고 이런 거는 잘 없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네,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긴 한데 그때는 그 순간에는 몰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갖고 놀았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경우 아니면은 그냥 사실 저는 크게 마음이 없는데 상대방이 저를 갖고 놀려고 하는 게 딱 보일 때 이것 봐라 이것 봐라 네. 이 자식이 그렇게 되면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람을 굳이 더 만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재미가 없으면 그냥 알아서 바로 끊어버리고 약간 무시를 해가면서 끊는 그런 쪽이고 아니면 심심한데 재미는 있다.
이러면은 네. 저도 약간 그런 늪에 빠져버리는 거죠. 아, 재밌으니까 나도 좀 놀아볼까? 근데 문제는 저는 네. 재밌으면은 결과적으로 끌릴 수가 있어요. 제가 재밌는데 이렇게 하다가 놀다 보면은 이게 그 순간이 올 수도 있어서 위험한 편인데요. 네, 예전에는 그 도파민을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좀 힘들었죠. 네, 지금은 뭐 많이 안정이 되어 있지만 네. 그런 적이 있다. 이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근데 40대 중반 언니를 만나는 거는 약간 부럽긴 하네요. 40대 중반이라. 네, 저 언니 좋아가지고. 네, 저도요. 네, 언니분들은 좋은데 그 언니분들이 그만큼의 경험이 있는 분들, 물론 경험이 그거보다 훨씬 어린 나보다도 경험이 없는 분들 이렇게도 계시겠지만 본인보다도 없는 사람이 있겠지만 보통의 40대 중반 뭐 이런 분들은 뭐 20, 30대 뭐 중반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은 더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편이라서 나름 그분이랑 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또 색다른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의 부러움이 있긴 하고요. 네. 네, 저희는 가급적 잘 지내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하루님, 사연자분에게 응원의 마음을 담아 추천해 주실 곡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급적이면, 네, 사연자분께서 좀 마음대로, 마음 편히 좀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말리지 마. 라는 가사가 있는 이치의 달라달라 추천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코너로 올게요.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헐, 진짜? 누군데? 너만 알아야 돼. 누구한테도 알려주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그래서 누군데? 우리 반에 나랑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만 보면 설렌대. 어떻게 했길래? 그야 내가 귀여우니까 까르르.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 귀여우니까 괜찮아. 네, 두 번째 시간 귀여우니까 괜찮아 시간입니다. 이 코너는 말이죠. 살아가면서 느꼈던 첫사랑, 짝사랑, 연애, 썸, 이상형 등등 사연들을 꽁트로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얘기해보며 연애 세포를 자극하기 위한 코너랍니다. 후후. 오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26살 직장인입니다. 최근 입사해서 동기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생겼는데요. 제가 처음이라 너무 어색해 보였는지 어떤 분이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저기 그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접으면 잘 접혀요. 감사합니다. 어느 부서예요? 데이터 부서입니다. 아, 저는 관리 부서예요. 반가워요. 네, 혹시 이건 어떻게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다 잘 알려주시니까 저는 우와, 너무 멋있는 언니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물론 직급 차이로는 저보다 훨씬 위지만 회사 호칭은 땡땡님으로 정해져서 따로 거리감을 느낄 수는 없어요. 아닌가? 저만 그럴 수도. 여하튼 맨 처음엔 유관 부서지만 업무가 겹쳐지는 게 없어서 오고 가며 복도에서 눈인사하는 정도였는데요. 주연씨, 혹시 점심시간에 팀끼리 먹어요? 네?
아, 매주 수요일만 같이 먹고 다른 날은 각자 먹기로 했어요. 무슨 용건 있으세요? 아, 다른 건 아니고 시간 괜찮으면 점심 같이 먹을래요? 우리 부서 사람들은 햄버거 먹는다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서. 오, 좋아요. 생각하시는 메뉴 있으세요? 전 지하에 있는 연어덮밥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좋아요. 가요. 그렇게 주인님의 점심 제안 이후로 종종 같이 먹게 됐어요. 제가 꽤 입이 짧은 편인데 주인님하고 먹을 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밥도 사주시고 그러면 저는 커피 한 잔 사드리고 그랬어요. 주임님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료는 제가 살게요. 그래요. 아, 근데 여기 커피집 말고 옆으로 가요. 거기가 더 싸니까. 괜찮아요. 제가 사드릴게요. 맛있는 걸로 드세요. 에이, 괜찮아요. 사무실에도 커피는 있는걸요? 에이, 그거랑 이거랑 다르죠. 어떻게 다른데요? 어차피 같은 음료인데요. 제가 사드리는 거니까요. 마시고 싶은 거 드세요. 그럼 저는 이걸로요. 진짜 이걸로 하신다고요? 아, 물론 신입이 무슨 음료를 사냐며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메 좋아하시는구나 싶었는데 또 다른 부서 분들하고 커피 타임 할 때는 달달한 초코를 드시고 계시고 여튼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같이 밥 먹으면서 소소하게 취미나 사생활도 듣게 됐는데 일할 때는 엄청 프로페셔널한데 휴일에는 그냥 집에 있는 집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갭이라고 하나? 내가 이 사람이 뭔가 숨겨진 모습을 안다고 하니까 가슴 한구석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걸 느끼고 나서부터 어딜 가도 주인님 생각만 나고 주인님 발자국 소리도 알아듣게 되고 주인님 목소리가 너무 예뻐 보이고 으앙. 얼마 전에 얘기 나눴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 개봉하거든요.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고 하면 퇴짜 맞을까요? 이거 저만 설레고 있는 걸까요? 라는 사연이었는데요. 네. 보니까 이번 코너가 월마다 주제가 있는데 3월 주제가 두근두근 짝사랑 중 이거네요. 네네. 네, 그래서 되게 어울리는 짝사랑 사연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네, 짝사랑 안 해보신 분이 적을 정도로 짝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흔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주연님은 짝사랑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짝사랑 해본 적 많아요. 지금 요거 사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재현을 해봤는데 꽁트로 네. 이 꽁트를 진심으로 연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좋아하는 언니를 생각하면서. 아, 지금도 짝사랑 중이신 거죠? 네. 아, 네, 지금 짝사랑 진행 중인 분이 바로 여기 계시는데, 네. 지금의 짝사랑 얘기를 그럼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그러기엔 너무 부담스러울까요? 그렇다면, 이 전의 짝사랑 얘기 중에서, 네. 다른 짝사랑 중에 하나만 딱 골라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짝사랑은 어떻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보통 그 사람의 매력 포인트 하나 이상을 이렇게 네. 보게 되면서 네.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짝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짝사랑, 어떤 걸 짝사랑이라고 하는 걸까요? 주연님이 생각하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좋아하지만 그 사람은 모르거나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 상태? 아,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대놓고 꼬시기에는 좀 마음이 좀 그래서 그냥 혼자만 좋아하는 상태. 네. 네, 저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짝사랑은 그냥 정말로 일단 내가 좋아하는 것만 확실한 상태.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연님이 되게 수줍어 하시니까 제가 먼저 썰을 한번 풀어보자면 네. 저도 짝사랑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짝사랑을 딱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아, 네, 나머진 짝이 아니었어서. 대박. 네, 전부 네 알아서 네 그렇게 됐고요. 어쨌든 짝사랑의 경우에는 제가 첫사랑을 짝사랑을 했어요. 아, 네, 첫사랑을 짝사랑했는데 그 짝사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옛날이라 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거의 한 1년 가까이 혼자서 막 되게 좋아하고 그 1년 동안 제가 좋아하면서 되게 열심히 어필을 좀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첫사랑이다 보니까 어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한 번도 누구를 좋아해 본 적 없었다가 처음으로 그 분을 좋아하게 되면서 이제 그래서 저보다 연상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니와 일단 만나야 해요. 만나려면은 그 언니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모임에서 알게 된 언니예요. 네. 어떤 모임에 제가 갔다가 그 모임에 다른 일원이었던 분인데 그래서 그 언니가 나온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나가는 거고 그리고 그 언니와 조금이라도 더 만날 수 있기 위해서 그 모임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사적인 모임들에서 만나기 위해서 그 언니랑 친한 그 모임의 다른 언니들이랑 친해진 거예요. 아, 진짜 그 언니들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친해지는데 그 언니분들은 거의 다 헤테로 분들, 비퀴어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 언니들과 이제 그런 비퀴어의 놀이 문화에 조금씩 네. 그런 것도 좀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전혀 관심 없는데 내 머릿속엔 그 언니밖에 없는데 막 그 언니들 따라서 그냥 일반 클럽 가가지고 그냥 뭐 그 언니들이 남자를 좋아하시니까 그 언니들이 남자들이랑 막 놀면은 옆에 같이 있어주고 네. 네 그런 식으로 별의 별짓을 다 했었는데요.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또 부담스러웠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거였어요. 그 언니 눈에 많이 띄기. 네. 그런 식으로 짝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괜히 일단 상대방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어필해도 되는가가 약간 헷갈리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제가 그게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지만 원래 어떻게 이 사람한테 어필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원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좋기만 한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진짜 네, 그때는 나이도 어리기도 했지만 정말 경험적으로도 되게 어린 상태이기도 했어가지고 네. 네, 정말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도 잘 됐어요. 네, 그래서 첫사랑 언니와 연애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네, 근데 짝사랑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 짝사랑이 짝사랑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혹시라도 상대방이 응한다면 이게 좀 이루어지는 걸 원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속도 조절을 하며 짝사랑을 하자. 혼자서 짝사랑할 때 막 다 부어버리면은 나중에 실제 잘 되고 나서 좀 지쳐 있더라고요, 제가.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서 리프레시를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저는 그때가 처음 연애고 첫사랑이고 막 뭐 이런 거 저런 게 다 처음이었어서 조절을 잘 못했어요. 막 속도 조절도 못하고 막 주는 거 막 다 퍼서 주고 막 그냥 제 마음을 막 다 퍼줬다가 저 혼자서 막 지쳐가지고 그러고 있고 막 이게 그래서 지속하기가 좀 쉽지가 않긴 했는데 네, 뭐 그거는 각자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네. 그러고 나선 깨달았어요. 이왕 짝사랑을 할 거라면 좀 조절해가면서 적당히 호흡을 잘 컨트롤하면서 가자. 인데 그 이후에 짝사랑을 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네, 일단 제가 한번 썰을 풀어봤는데 주연님은 어떠세요? 짝사랑이라고 하면? 저도 이렇게 되게 어릴 때이긴 한데 네, 어릴 때도 있고 네,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짝사랑하게 된 경우도 있었고 일단 사회생활 하면서 짝사랑하게 된 거는 네, 이제 일하면서 그 되게 동경하는 그런
멋진 여자 팀장님이 계셨어요. 네네. 그 팀장님이 되게 털털하시고 되게 음, 할 것도 정말 잘하시고 네. 원래 어. 일 잘하는 여성이 진짜 멋있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모든 여자 동기들이 다 동경할 정도로 되게 좋은 팀장님이셨거든요. 근데 진짜 모든 이제 부하 직원들한테 다 존경을 받는다거나 동경하게 되는 그런 상사라면은 진짜 멋있는 분이시긴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잘 없잖아요. 네, 맞아요. 네. 잘 없죠. 그래서 그 같이 있는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은 잘 없었어요. 그냥 한 번씩 그 보이고 하셔가지고 팀장님이시다 보니까 네, 바쁘시죠, 팀장님은. 네. 그죠? 그랬는데 이제 회식 자리에 가서 아, 네. 이렇게 막 술 마시고 근처에 하다가 앉았나요? 근처에 앉긴 했어요. 네네네. 근처에 앉아서 근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긴장을 해서 그 술을 너무 빨리 마셨어요? 네 너무 빨리 마셨어요. 그럼 막 취한 거예요? 네 앉아 있을 땐 괜찮았는데 딱 일어서자마자 취기가 팍 올라온 거예요. 맞아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뭐 제정신이 잘 안 들죠. 네. 그냥 그분만 보고 있는데 내 지금 입으로 들어가는 게 물 마시는 건지 술을 마시는 건지 내가 빨리 마시는 건지 시간도 왠지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다가 느리게 가는 것 같기도 하다가 그러니까 내 몸은 더 못 버텨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그 팀장님이 저를 제가 기숙사에 살고 있었거든요. 기숙사에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팀장님이랑 그 같이 기숙사에 지내는 선배 선생님이랑 네네. 이렇게 저를 부축하신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 앞에 있는데 네. 막 옆에 선생님이 훨씬 좋지. 너 같은 애 뭘 좋아하냐. 막 그냥 너 같은 애는 네. 별로다. 막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좀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 팀장님한테? 팀장님이 누구한테? 저한테 네. 뭐라고? 너는 이렇게 몸도 못 챙기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막 이런 네. 식으로 좀 얘기를 하셨어요. 좀 이렇게 질책을 하셨어요? 네, 좀 제 생각에는 좀 마음에 없는 말을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속상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서 기숙사 가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는데. 내가 너무 팀장님한테 짐이 된 것 같고, 네. 팀장님이 나 때문에 힘들었겠다. 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팀장님은 나한테 그렇게 모진 말까지 하셨다. 네, 그래서 되게 속상하셨는데. 네, 제가 좋아하던 팀장님이어서 더 속상했는데, 이제 기숙사 앞에 가서 그러다가 제가 운 거예요. 고백했어요? 고백하지는 못했고. 네, 그냥 울기만 했어요. 네, 울기만 하고 막 주저앉아서 울고 막 이랬는데 팀장님 앞에서 네. 계실 때? 네네. 근데 팀장님 또 화장실 가겠다고 하시면서 네. 화장실에 가서 우셨대요. 왜요? 왜 우셨대요? 너무 그런 상황이 속상해서? 속상하기도 하고 좀 미안했나 봐요. 내가 그렇게 말한 게.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얘가 우나 싶어서. 네. 되게 멋있는 분이신데 또 그런 여린 모습이 또 있는 거면은 되게 또 심쿵하겠는걸요, 주연님은? 네. 일단 그것만 들었을 때는 1차 심쿵을 했어요. 네. 그러고 근데 좀 너무 죄송한 거예요. 회식 자리를 박차고 나오신 거니까. 네네, 그죠. 그러고 이제 취해서 자고 이제 씻고 자고 다음날 돼서 제가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그 잠바 주머니에 네. 꿀물이 있는 거예요. 그 재킷 주머니에 꿀물 내가 넣은 적이 없는데 네. 일어나 보니 꿀물이 들어가 있더라. 네, 네네. 그래서 저는 같이 기숙사 사는 선배 선생님이 그냥 사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알고 보니까 팀장님이 사서 주머니에 넣어주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일어났는데 또 심쿵을 하고. 네, 그쵸. 그 이후로 계속 좋아하신 거예요?
네, 계속 좋아했는데 네. 뭔가 더 좋아하면은 안 될 것 같다. 부담이 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했죠. 어떻게 정리해요, 그걸? 퇴사하셨나요? 퇴사도 했고. 근데 퇴사가 진짜 정리하는데, 그러니까 안 보는 게 제일 정리할 때 편하긴 해요. 맞아요. 네. 너무 동경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뭐가 피해를 끼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그 회식 자리도 그렇고. 그냥 중간중간 내가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그 순간들 때문에 네. 피해를 보실까봐? 네. 그 정도면은, 그렇게 느낄 정도면 팀장님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거 아니에요? 어땠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눈치를 채셨던 것 같아요. 채셔서 그 팀장님도 저한테 좀 거리를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 마음 아파. 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네. 저도 너무 이렇게 부담 드리고 싶진 않아서 이제 점점 멀리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퇴사를 했죠. 그것 때문에 퇴사를 한 건 아닌데, 이제 네. 퇴사하면서 좀 많이 잊게 됐죠. 그게 얼마나 지났어요, 이제? 지금 한 3년? 그래도 꽤 되긴 했네요. 네. 하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네. 약간 볼이 발그레해지시면서 자꾸 막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좋은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설렘과 네. 이제 밸런스 게임 해볼게요. 지금 짝사랑하고 계신다고 했죠? 네. 그럼 지금 짝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받아준다. 1번. 네. 2번. 그때 나를 설레게 했던 그 팀장님과 다시 재회를 했는데 그 팀장님이 나한테 마음이 있다. 뭐를 지금은 더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지금 짝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더 좋아요? 지금은 왜냐면은 네. 그때 당시에 뭐 그 연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가지고. 근데 뭐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네. 네, 물론 그때도 좋았겠지만 그때는 지나가긴 했으니까. 네. 지금 짝사랑 하시는 분은 얼마나 됐어요? 짝사랑한 지? 짝사랑한 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한 2주? 2주? 진짜 제일 풋풋할 텐데? 네. 그러면 그분 생각만 해도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 할 때 아니에요? 맞아요. 계속... 자세한 거 물어보면은 이제 좀 노출될 수 있으니까 네. 어떤 게 좋았어요? 얘기도 잘 통하고, 네. 잘 맞고, 네. 또 관심사도 비슷했고, 얘기하면서 서로 통하면서 막 즐겁게 얘기하는 그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네네. 그러면서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니까 너무 좋았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맛있는 걸 먹어야 기분이 좋아지고. 나는 맛있는 거 안 먹으면 화가 난다 하는 사람이어서 이제 맛있는 곳을 많이 아시는 분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저도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더 호감이 가고 끌렸던 것 같아요. 술도 몇 번 드셨나 봐요? 술은 한 번 마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호감이 갔고 네. 그러고 나서 한 2주가 지났다. 네. 이후에 또 만날 예정이 있나요? 아직 못 만나고 있어요. 그 사람과 다가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연락은 계속 하고 있어요? 연락은 못하고 있어요. 왜요? 못 다가가겠어서. 연락을 왜 못해요? 연락은 하세요. 그래서 조금씩 지금 해보고 있어요. 조금씩 SNS를 통해서 조금 연락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짝사랑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감을 잃어서 함부로 얘기를 했는데 짝사랑은 짝사랑만의 그 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다가가지 않아도 이미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고 저는 좋으면 일단 돌진해. 약간 이런 거에 이제 너무 찌들어가지고 제가 실언을 할 뻔했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각자 저희가 또 기억이 나는 짝사랑도 있고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회사에서 그리고 주연님의 그런 어떤 경험처럼 네. 일하는 데서 짝사랑을 하게 되면 진짜
어쩔 수 없이 마주치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사적인 모임에서 아니면 저같이 뭐 사적인 모임에서 만났다거나 아니면 따로 이렇게 서로가 공통적으로 속한 곳이 없는 곳이라면은 그 짝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좀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속도나 이런 거를. 근데 회사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냥 이거는 사람과 관계없이 나의 생업이고 네.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계속 해야 되는 건데 뭐랄까요? 내가 마음대로 멈출 수 없이 이 운명의 폭주 기관차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짝사랑도 짝사랑마다 그 짝사랑하게 되는 그 상대방과의 관계나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그 짝사랑의 크기나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각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서로서로 다르니까 상황이랑 네. 이런 것들이. 네, 그럼 이쯤에서 짝사랑 얘기를 맞춰볼게요. 언니들 연애 세포가 많이 자극되셨을까요? 이런 달달한 얘기들 많이 들려드릴 테니 다음 달에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무슨 일이야?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뭔데? 얘기해봐. 나 가족한테 커밍아웃 해야 될까? 나라면 그래도 해보지 않을까 싶어. 우리 가족이 이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걱정이야.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보자. 언니의 고민 3주차가 선택해드릴게요. 고민되는 지금 순간 할까 말까. 우와, 벌써 세 번째 코너 할까 말까 시간이 왔다니. 이 코너는 뭐냐? 궁금하신 언니들은 주목. 인생을 살면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누군가가 정해줬으면 좋겠다 싶었던 언니들이 있을까요? 그런 언니들을 위해 3주차가 정해드립니다. 후후.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롱디를 해야 하는 상황일 때 언니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시작하고 어찌 되는지 일단 저질러보는 타입인가요? 아니면 애초에 시작조차 안 하는 타입인가요? 제가 요즘 좋아하게 된 분이 저랑 엄청 장거리예요. 친구 생일 파티 갔다가 만난 분인데 그때는 서로 애인이 있기도 했고 워낙 겹치는 일이 없어서 생각이 없었는데 좋아하는 캐릭터가 겹쳐서 어쩌다 보니 덕토크를 하게 되고 문자를 주고받다가 만나고 밥 먹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상대방 분도 저를 좋아하는 건 모르겠고 일단 호감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얼마 뒤에 그분이 출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원래 외국에 살아서 한국엔 잠시 들어온 거라 앞으로도 한국보다는 원래 사는 곳에 그대로 있을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매번 롱디 연애 많이 해보셨다고 전해들었는데 저는 해본 적이 없고 근데 놓치긴 싫고요. 고백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까요? 뒤에 내용 어디 갔나요? 그래서요. 아, 네, 되게 제가 사연을 읽는 동안 주연님이 거의 숨도 안 쉬고 몰입해서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진짜 뒷얘기가 궁금하네요. 근데 뒷얘기는 지금 고백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3월 주제가 이 할까 말까 주제가 뭐가 된 거죠? 아, 3월의 주제는 바로 고백할까 말까인데요. 네. 고백할까 말까. 그쵸. 이분이 마지막에 물어봤죠. 고백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까요? 그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백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분? 저도 이렇게 장거리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고민이 되시나요? 고민이 돼요. 저는 장거리 아닌 장거리 연애를 좀 해보긴 했어요. 한 짧게 한 연애도 있고 길게 한 연애도 있는데 근데 해외는 아니고 다 국내긴 했어요. 국내인데 조금 그나마 가까운 쪽의 국내. 그래도 뭐랄까 어쨌든 시외 버스나 무슨 버스 내지는 기차 뭐 이런 것들을 좀 타야 하는 네. 그 정도 거리들인데요. 저는 좀 길게 했던 연애는 뭐랄까요 버스 기준으로 한두 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예 시외 버스 뭐 이런 거 타고 가야 되니까 네. 그리고 가면 거기서 또 이제 그분의 집이나 거주지까지 또 가는 게 또 시간 걸리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냥 버스로 한두 시간 뭐 이 정도면 사실 뭐 그런 서울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보통 서울 쪽에 있으니까 서울, 인천 뭐 이쪽이랑 크게 다를 거 없잖아요. 네. 지하철도 막 2시간 걸리기도 하고 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아예 그렇게 좀 대중교통 수단이 좀 달라지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제일 처음으로 그 정도 그 연애를 했을 때는 그때는 처음으로 제가 제일 먼 장거리라고 느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좀 그래도 가까운 지역에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막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좀 휩싸여 있긴 했는데 네. 다행히도 상대방 분이 제가 사는 쪽 근처로 뭔가 일이나 이런 걸 좀 얻으셔가지고 다행히 조금 오래 멀리 있진 않아서 다행이긴 했는데요. 네. 그 이후에는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같이 있을 땐 괜찮았어요. 그러고 그때 그 연애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잘 지내다가 뭐 다른 이유로 이제 멀어지게 됐고 종료가 됐고 조금 더 멀리 계시는 분과의 장거리 연애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진짜 얼마 안 가고 좀 끝나긴 했어요. 이게 만나는 게 좀 자주 있어야 되는 저같이 좀 자주 가까이서 봐야지 마음도 더 잘 생기고 하는 사람이라면 네. 사실 장거리 연애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같은 사연 보내주신 분은 그분이 좋아하시는 상대방 분은 이제 해외에 계시는데 그분은 롱디를 많이 해보셨다고 했어요. 근데 롱디는 약간 마음가짐부터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멀리 있어도 멀리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애초에 거기에 큰 서운함을 가지면 안 돼요. 아. 네, 멀리 있는 거는 멀리 있는 건데 각자 잘 지내는데 거기서 그런 보통 연애하면은 만나서 뭐 데이트하고 뭐 어디 같이 가고 뭐 끝나고 이렇게 가끔씩 보고 서로 뭐 이런 식으로 막 만나고 뭐 손 많이 잡고 스킨십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들 떠올리잖아요. 네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왜 그게 안 되지? 라는 생각하는 순간 롱디는 망한 거라고 좀 봐요. 네. 그냥 롱디는 롱디대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이 사람과 나는 연애하는 시간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랑.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할 거면은 롱디 안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네. 저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네. 생각난 게 있는데 이제 저도 첫 연애를 할 때 좀 롱디 아닌 롱디를 하긴 했어요. 가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가서도 또 걸어서 한 5분, 10분 정도 걸어야 했던 그런 연애를 했는데 한 번 막 2번 갈아타고 네. 해야 되는 그런 연애를 했었는데 어쨌든 집 근처가 아닌 네. 곳 정도. 근데 사실 그 정도는 롱디라고 안 하죠. 아, 그런가요? 어쨌든 근데 그렇다고는 하지만 네. 이제 주연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제일 멀다고 느꼈던 연애인 거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마음이 가면은 저도 모르게 제가 가더라고요. 계속 맞아요. 가게 되고 계속 보고 싶어서 가려고 하고 그 사람은 좀 덜 오려고 해도 제가 가려고 하고 같이 보고 싶을 때 네. 그래서 제가 많이 갔던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국경을 넘어야 돼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상상을 해본다면?
그것도 약간 경험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약간 연애는 아닌데 네. 그 어플을 통해서 이제 알게 돼가지고 썸? 네, 썸 비슷하게 이렇게 탔던 적이 있는데 네네. 그분을 호주에 사시는 분이셨어요. 와, 그냥 국경이 아닌 수준이네요, 이거는. 네네. 그 북반구, 남반구조차도 달라지는 네네. 난 너무 추운데 난 너무 더워하는 그런 수준의 차이가 있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그런 시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얘기를 처음에는 많이 했어요. 그쵸, 시차 크죠. 네,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호주는 저희랑 시차가 막 미국 이런 데보다는 시차가 덜 하잖아요. 네네. 네네. 그런데 이제 자기 각자 할 일도 하고, 그, 얘기하는 시간대가 또 다르기도 하고,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점점 얘기를 덜 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서로 시간도 바쁘고 하니까. 이게 티키타카가 안 되면은 띄엄띄엄 이게 돼서 그래서 옛날에 그런 그냥 이메일 정도로만 주고받을 수 있을 때 그때가 롱디하긴 제일 좋죠. 근데 지금은 누구랑도 바로바로 문자를 뭐 텍스트를 가지고도 즉각적으로 티키타카를 할 수 있는 상황. 네. 이라면 네. 요즘은 약간 빨리빨리의 시대가 와 있어서 롱디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네. 제 주변 친구 커플 중에서 롱디를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걸 들을 때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서로 이제 시차가 다르다 보니까 롱디를 할 때, 그러니까 원래 잘 같이 있다가 한 분이 하여튼 잠깐 외국으로 나가야 됐어서 한동안 외국에 있었대요. 근데 그동안은 그 영상통화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영상통화를 서로 켜놓고 집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 시간일 거고 어떤 사람은 일어날 시간일 거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냥 집에 주로 그분들이 이제 좀 있는 시간들이 좀 많은 타임들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냥 둘 다 켜놓고 약간 그런 뭐랄까요. 홈캠 같이 네. 지금으로 치면 홈캠 같은 거죠. 그런 네. 식으로 해서 각자 저기서 잘 자고 있네 그렇게 보고 관찰하는 건지 뭔지 몰라도 그러다가 같이 일어나게 되면은 잘 잤냐 하고 막 얘기도 하다가 네. 또 자는 거 그냥 그렇게 켜놓고 그럼 와이파이가 잘 되고 있을 때니까 와이파이로 계속해서 무한으로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대박. 네, 그런 식으로 그냥 두고 각자 할 일도 하고 쟤 잘 자네 하다가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보다가 또 깨면 얘기도 하고 내가 또 자면은 저 사람 또 일어나가지고 또 나 자는 거 보고 이런 식으로 네. 또 좀 있었대요. 집에 서로 좀 있는 시간이 길 때는. 와. 근데 그런 것도 방법이긴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그것도 취향 차이겠죠. 그렇게 해도 충분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도 있을 테니까.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롱디 모태 인간이라 가지고 네, 롱디 모태 인간이라서 사실 추천드리기 쉽지는 않긴 한데 이런 네. 사례들을 조금씩 생각해 보면서 나는 롱디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시니까 나는 어떤 타입일까? 그러니까 롱디는 안 해보셨지만 그래도 다른 방식의 롱디가 아닌 연애는 또 해보셨다면 네. 이분을 저는 좀 이분이 시간을 갖고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기는 합니다. 이게 내가 그 시간이 뭐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좀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나는 이때까지 연애할 때 롱디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주 만나는 걸로 이 사람과의 연애 감정이 커졌는가 아니면 자주 만나고 자주 안 만나고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이 사람과의 이러이러한 다른 부분에 대해 거기서 이 사람과의 그런 연애의 깊이를 조금 더 깊게 만들 수 있었나. 그러니까 이전에 나의 패턴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싸웠어요. 네. 싸웠는데 싸우고 나면은 좀 안 만나야지. 안 만나고 각자 정리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 타입도 있고. 뭐 그쵸. 네, 싸웠어도 그냥 빨리 얼굴 보고 풀어야 되는 사람. 뭐 이런 맞아요. 사람.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사실 전 여기다 좀 대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되게 달라지긴 하겠지만
나는 싸우고 나서 좀 만나서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풀고 해야 된다. 물론 네. 요새는 잘 돼 있어서 영상통화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나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롱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싸웠을 때 오히려 조금 생각을 정리하고 같이 얘기하는 게 낫다 하면은 그나마 좀 낫지 않나. 근데 롱디에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게 그것도 그 하나만으로는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쵸, 네. 그쵸.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가까이서 자주 만나는 게 나의 연애 감정을 깊게 만들었는지 예, 스스로의 연애에 대해서 연애 타입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고백 전에 꼭 하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전혀 모르겠다? 뭐 경험이 없다? 뭐 여러 가지 난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 뭐 고백 하세요. 제가 너무한가요? 고백하고 뭐 나중에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사실 연애한다고 해서 뭐 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뭐 하면 되죠. 근데 맞아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이러실 수도 있잖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롱디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면 진짜 고백하면 안 되겠다. 근데 이 사람 너무 끌려. 이 사람 잡고 싶어. 뭐 어떻게 해요? 해야지. 네. 아니면은 그냥 뭐 자기가 돈 모아서 같이 가던가. 근데 그것도 이 사람은 상대방은 계속 원래 그쪽에서 뭐 일도 하시고 계속 쭉 사시는 분이잖아요. 네. 뭐 잠깐 그분 있는 곳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럴 거면 그거는 사실 일시적인 거잖아요. 네. 금방 이 사람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버티는 거에 있어서 아니면 진짜로 여기 한국 생활 정리하시고 그분 따라 나가실 수도 있겠지만 연애 시작하는 초반에 그렇게 되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고 인생이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냥 일단 롱디를 기본으로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혹시라도 뭐 지금 당장 유지하는 일이 없으셔서 해외에 내가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거나 쌓을 수 있는 경험, 기회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걸 좀 노려보셔서 그쪽 지역으로 가셔서 거기 가서 한 뭐 예를 들어 반년에서 1년 정도 지내게 됐다 하면은 네. 거기서 만나서 고백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고백하고 무조건 갈 생각이 있다면 고백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죠. 네. 그거는 결국은 롱디는 아니게 되겠지만 네. 그 이유는 사귀면서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웬만해서는 네, 쉽게 떠나는 게 특히나 한국 사람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수월하진 않으니까 각자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산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롱디를 일단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도 들고, 네. 롱디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뭐 규칙 같은 것도 만들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뭐 서로의 시간을 언제 시간표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서로 공유를 해서 언제 그 영상 통화를 하던가 그 전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언제 날짜가 시간이 빌 때 뭐 내가 돈을 벌어서 언제 갈 테니까 그때 한번 만나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시간을 만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 장거리가 그래 아무래도 이렇게 잘 못 만나는 거다 보니까 네네. 그거를 좀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약속 같은 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냥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근처에 있다면 제일 좋은 게 그 틈 내에서 조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건데 네.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럴 때는 이 사람과의 만나게 되는 기회가 생긴다면 무조건 어느 정도 좀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주기 약속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물론 약속을 안 하더라도 서로 특히나 초반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네. 이후를 위해서도 그걸 좀 지속적으로 하자라는 어떤 합의 정도는 있어도 좀 좋을 것 같긴 하고 네. 근데 그거를 그런 거나 아니면 아까 주연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해진 시간에는 뭐 같이 통화하기, 영상 통화하기 뭐 이런 것들. 네.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서로 좋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네. 그렇게 만약에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네. 안 그래도 롱디 안 맞는데 방금 그걸 상상을 해봤어요. 네. 진짜 안 맞을 것 같은 게 저는 그러면은 너무 답답해요. 구속받는 느낌이라. 그냥 그때그때 하고 싶을 때 연락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정해진 시간에 연락을 하고 물론 괜찮긴 하죠. 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보고하는 느낌이라든가. 그 예전에 그 어떤 성씨의 선생님 영어 수업 전화 오는 거 있었잖아요. 아침마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네. 네, Y 선생 전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네. 네, 좀 있어가지고, 네. 물론 그 전화를 할 때를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 너무 피곤한데 전화를 해야 되고 약간 이렇게 되면은 그렇다고 피곤해서 오늘 전화는 패스하자 하면 또 상대방이 서운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 생각하다 보면은 너무 복잡하고 막 이럴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네. 제가 몇 가지 가정을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가정을 좀 해볼게요. 네. 주연님이 롱디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롱디는 시간이 이렇게 합시다. 롱디를 할 때 그나마 좀 그나마 호주랑 네. 그럼 이렇게 호주랑 유럽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호주 중에서도 좀 그나마 저희랑 시간대는 비슷한 곳 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가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네. 근데 대신 호주는 상대방이 좀 자유롭고 싶어 해요. 시간대는 비슷해서 연락은 할 수 있는데 네. 막 정하는 거 막 이런 거 너무 싫어요. 그런 사람 A 네. 그리고 B는 유럽 쪽이라서 시간대가 완전히 좀 거의 정반대 수준이긴 한데 내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은 자야 되고 거의 그 수준이긴 한데 대신 뭐 지키자고 한 것들 아까 주연님이 얘기했었던 이때는 서로 같이 통화하자 뭐 이런 것들을 정했을 때 너무너무 잘 지켜줄 사람이에요. 네. 네. 그렇지만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긴 하죠. 네. 네. 그런 B가 있어요. 네. 근데 둘 다 주연님의 스타일이고 둘 다 주연님을 좋아해요. 네. 그런데 주연님이 한 명을 선택해서 연애를 해야 된다면 주연님은 누구랑 연애하겠어요? A, B. 저는 A. 그나마 그래도 좀 자유롭게 나는 날 좀 내버려도 하지만 그래도 시간 연락대가 조금 더 확보되어 있는 A. 네네. 왜냐면 저도 그 막 구속하는 거를 네.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싫지만 상대방은 님들은 하세요. 약간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 아까 그 얘기는 그게 좀 선처럼 그냥 있고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조금 시간을 뭐 미루거나 이런 식으로 살짝 그 조금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인 거죠. 그렇죠. 그냥 예시로 주신 거죠. 네네. 네, 예시로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네. 건데 갑자기 저도 좀 자유로운데라고 하니까 갑자기 좀 발끈해버렸네요. 저는 너무 그렇게 하면 좋다고? 그러면 나도 상상해봐야지 했다가 난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만약의 상황인데요. 롱디를 하기는 할 거예요. 네. 근데 롱디인데 좀 자주 연락이 되고 자주 만날 수 있는 좀 뭐 만난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도 좀 종종 들어와요. 롱디 치고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들어오긴 들어와요. 네. 그런 뭐 한 달이나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은 좀 들어올 수 있는 롱디예요. 그분이 좀 왔다 갔다를 많이 하셔서 네. 그런 A와 롱디가 아니에요. 롱디가 아닌데 근처 쪽에 있긴 한데 네. 그 사람이 너무 바빠요. 네. 너무 바빠서 근처에 그렇게 멀리 살지도 않지만 보기가 힘들어요. 내가 뭐 찾아간다고 해도 그 사람이 너무 바쁘니까 쉬기 바빠요. 네, 뭐 연락은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 사람 B 네. 어떤 사람이 나아요? 저는 A예요.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 주연님은 무조건 좀 잘 얘기하기 좋은 사람, 잘 만날 수 있고 이 사람이랑 소통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좋다라는 거네요. 네네. 근처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얼굴이라도 볼 수는 있는데. 볼 수는 있는데 네.
말을 못하고 하면은 내가 여기 온 의미가 무엇이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이 생각이 든 것도 네. 최근에 이렇게 어플을 하면서 알게 된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랑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만났는데 너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뭘 질문을 해도 단답을 하시고. 실제로 네. 만났는데 네. 오프라인으로 만났는데 단답하시고 거기에 이렇게 막 그냥 주변을 두리번 하긴 하는데 네. 뭐 별 얘기도 없고 뭐 여기가 뭐 음식점이 좋다든지 뭐 여기 분위기가 좋다든지 이런 말 하나도 없고 그냥 두리번 하다가 제 눈을 마주치면 왜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니까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네,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뭐 눈이 마주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런저런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스몰 토크가 안 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러고 나서 그 1차 후에 바로 가셨어요? 아니면 2차도 가셨어요? 2차도 가긴 했어요. 그럴 거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차라리 1차만 하고 예의상 자리를 지키다가 갖다 치는데 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2차까지 갔으면 진짜 근데 또 그것도 사람이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긴 해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라면은 더 만나긴 싫죠. 일단 상대방 입장으로는. 네. 기가 빨려서 만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연락을 안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가까이 지내도 네. 맨날 피곤해하고 네. 갔는데 자고 있고 쉬고 있고 이러면은 내가 여기에 온 의미가 있을까? 네. 그럴 거면 그냥 혼자 지내는 게 낫지 않나?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극단적으로 했으니까 네. 비를 조금 좋게 만들어 볼게요. 네. 가까이 살아요. 네. 가까이 사는데 자주 볼 수도 있어요. 자주 볼 수도 있는데 진짜 막 연락도 잘 돼요. 네. 근데 주연님 스타일이 아니야. 되게 그 사람도 잘하고 막 일단 A, B 둘 다 주연님을 좋아해요. 네. 근데 B는 되게 막 자주도 만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주연님 스타일이 아니고 네. A는 주연님 스타일인데 완전 이제 유럽 사람이에요. 그 유럽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유럽 쪽이라서 아까 얘기했었던 사람처럼 네. 진짜 시차가 안 맞고 그분도 주연님을 좋아하고 막 되게 잘 해주고 막 이렇게 해요. 네. 연락도 둘 다 잘 돼요. 네. 근데 일단 절대적인 시간 차이와 거리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A는 주연님 스타일, 네. B 가까운 B는 딱히 주연님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네. 좀 고민을 했지만 네. 저는 B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일단은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네. 왜냐하면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계속 만나다 보면 매력을 그런 느낄 수. 매력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연애도 해봤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땠어요? 원래는 내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연애하다가 보니까 뭔가 마음에 드는 게 많아졌나요? 네. 많아지기도 하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네. 말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좀 파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그때부터 확 빠져들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주연님이 많이 좋아하게 되시는 네. 그런 타입. 근데 주연님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와 성격을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스타일 그런 뭐랄까 외적 스타일 말고 내적인 스타일을 네. 조금 더 많이 보시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주연님에 대해서 거의 낱낱이 파헤친 수준이 돼버렸고요. 네. 부끄럽네요. 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만약에니까 그런 네. 일이 뭐 일어나면 그때 또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이렇다 정도인 거고 네. 네, 이렇게 할까 말까를 저희가 해보면서 네. 주연님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 네. 네, 다음 할까 말까는 뭘지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네. 각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마세요. 아니야.
장거리 하지 마세요. 아니요. 저는 너무 저한테 입을 했는데 그냥 이분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일단 고백은 하세요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백은 하시고 사실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받아주냐 마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받아줬다고 했을 때도 초반에는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내가 롱디를 했을 때 괜찮은가를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고백해보자 쪽으로 저는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연님은요? 저도 이제 고백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장거리 안 해보시기도 하셨고 네. 또 그분이랑 이렇게 만약에 그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게 좀 있지 않을까. 뭔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네네. 뭐 언제 한 번은 그쪽으로 가고 언제 한 번은 여기로 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그 조율을 한다던가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네. 조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하래님 말씀하신 대로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딱 오케이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그냥 각오를 하고 그냥 한번 던지듯이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어차피 경험할 때 이렇게 안 해보는 것보다 해보고 실패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자산이 되니까. 그죠. 아무래도 경험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주연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마 만약에 잘 되게 되신다면은 네. 어쨌든 초반에는 서로가 막 되게 좋아하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네. 보면 서로 조금 더 우리가 잘 만나기 위해서 서로 뭐 좀 더 보거나 뭔가 본다라는 게 실제로 대면하는 게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뭔가 매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영상 통화든 뭐든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거나 좀 조정하고 조율하고 하는 과정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생활로 잘 굳어지면은 오래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게 안 된다. 너무 낯선데 이게 아무래도 적응이 안 되고 나랑 안 맞는다. 그러면 롱디 안 맞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러면은 두 분이 그때 다시 또 얘기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는 하네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결론적으로 저희는 둘 다 만장일치로 둘이긴 하지만 만장일치로 고백을 하십시오에 저희는 이렇게 한 표씩 2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만약에 고백하시고 잘 되신다면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언제 한번 또 사연 보내주세요. 뭐 할까 말까 사연이 아니더라도 네. 우리 이렇게 할까 말까 사연을 보냈는데 결국 고백해서 잘 됐다. 뭐 아니면 고백을 안 하게 됐고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해주고 싶으시다면은 뭐 저희 쪽으로 맞춤 주문 사연으로 보내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네. 이렇게 많이 선정해서 이렇게 사연 읽어드리니까요. 네.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사연은 어디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네, 저희 SNS에 프로필 링크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프로필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3주차 저희 링크가 있어요. 그러면 3주차 링크 들어오시면은 이런 뭐 할까 말까라든가 이런 식으로 코너에 참여하실 수 있는 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3주차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주연님은 첫 번째 할까 말까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게요? 이런 얘기도 나눈 것도 좋고 저도 네. 상상해보게 돼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이게 상상을 하다 보면 끝도 없이 상상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자꾸 만약에 하면서 막 자꾸 표정이 많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주연님이.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저는 저대로 너무 재밌었답니다. 네. 네, 모쪼록 사연자분 좋은 방향으로 경험을 하시든 아니면은 뭐 그냥 잘 되시기만 하든 아니면은 그냥
또 다른 인연을 만드시든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클로징으로 오기 전에 주연님 듣고 싶은 곡 하나 들으면서 가볼까요? 네, 좋아요. 어떤 저 곡?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난 곡인데 네. 펀치의 Say Yes라는 곡이에요. 네, 그러면은 주연님의 신청곡 펀치의 Say Yes 들으면서 클로징으로 돌아올게요.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 Listening. 와, 손에 땀이 나요. 이렇게 첫 방송이 훅 지나가 버렸네요. 언니들, 오늘 저와의 방송은 어떠셨나요? 12월까지 하래님 그리고 루나님과 함께 재밌게 놀 테니까 많은 사연 가지고 자주 찾아와 주세요. 그럼 4월에 찾아올게요. 그럼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 Check it out, huh? Check it out. Check it out, huh? Check it out. You gotta listen. Yo, they say some talk a lot. 하래 원맨쇼는 1주차 1주차는 멋있어 멋있으면 무지개 다시 돌아온 하래의 원맨쇼.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닌걸요. 언니들 외쳐볼까요? 멋있으면 무지개. 언니가 지금 흥얼거린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그게 그냥 노래인 줄 알았다고요? 언니 잘 들어봐요. 이 노래가 얼마나 퀴어한지. 아니다, 이거 그냥 퀴어한 노래예요. 누가 그랬냐고요? 당연히 제가요. 하래 마음대로 이 세상 노래들을 전부 퀴어하게 들어버리겠어. 퀴어적 듣기 평가 시즌 2. 할머니는 그러면 얼마나 오래 산 거예요? 글쎄다. 내가 몇 살인지 세어보지 않은 지도 오래구나. 어디 보자. 내가 200살 생일 파티를 아마 그 여인들과 했으니까. 아니, 여인들? 할머니, 도대체 여자를 얼마나 만난 거예요? 그땐 200살밖에 안 됐으니까. 참 혈기왕성할 때였지. 우리 할머니 얘기 좀 들어보세요. 뱀파이어 레즈비언 이야기, 나의 그랜드 뱀파이어.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 그게 뭐야? 차별을 반대해? 맞아. 차별은 나빠. 무지개? 퀴어인가 봐.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래? 무지개 행동이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한 언니들 다 같이 외쳐봐요. 무행, 모행 시즌 2. 아래 원맨쇼는 1주차 1주차는 멋있어 멋있으면 무지개. 언니들 매월 첫 주차에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9시 퀴어데스크의 요술봉입니다. 지금 들어온 3가지 소식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온 소식입니다. 퀴어 세대 간의 회담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각 세대 간의 퀴어 대표들이 모여 오는 2주차 첫 번째 코너에서 잘들 계십니까를 주제로 한 회담을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은 지난 몇 년간 수차례 결렬되었던 만큼 이번에는 과연 서로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전망입니다. 두 번째 들어온 소식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퀴어 꿀팁을 데이터화하여 알쓸키라는 이야기 꾸러미를 만들어보려는 이들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꿀팁을 먹이 삼아 청취율을 높이려는 작전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지만 모두 한입을 모아 이것이 알고 보면 쓸데 있을지도 모르는 꿀팁이라는 임에는 이견이 없다며 뜻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문학의 퀴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장르를 막론한 퀴어들의 이야기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눈여겨본 복모 문화평론가는 이를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겠다며 나섰습니다. 복모 씨는 미디어인 퀴어라는 컨텐츠를 선보일 거라고 밝혔는데 해석이 다소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퀴어 사회의 눈총 또한 두렵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복모 씨의 입장이 부디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준비한 3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매달 2주차에서 언니들에게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시 퀴어데스크의 샤머 술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건 저에게 감겼다는 사실. 2024년에도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3주차 퀴어들의 About Time. 아, 퀴어 인생 고달프다. 어디 내외 한 몸 기댈 곳 없나? 안 그래도 험한 세상, 퀴어로 살기엔 더더욱 힘든 세상. 어디 하소연할 곳 없을 때 저희를 찾아주세요. 퀴어로 잘 살아남기 위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지금 도와드릴게요. 인생 상담소.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헐, 진짜? 누군데? 너만 알아야 돼. 누구한테도 알려주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그래서 누군데? 우리 반에 나랑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만 보면 설렌대. 어? 어떻게 했길래? 그야 내가 퀴어니까 까르르.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 퀴어니까 괜찮아.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무슨 일이야?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뭔데? 얘기해봐. 나 가족한테 커밍아웃 해야 될까? 나라면 그래도 해보지 않을까 싶어. 우리 가족이 이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걱정이야.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보자. 언니의 고민 3주차가 선택해드릴게요. 고민되는 지금 순간 할까 말까. 루나, 주연, 하래와 함께 놀 언니들은 손. 3주차 퀴어들의 어바웃 타임에서 기다릴게요.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열차는 퀴어 전용구역, 퀴어 전용구역행 열차입니다. 퀴어 전용구역으로 가실 승객께서는 이 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열차 곧 출발합니다. 이번 열차 놓치면 또 한참 기다려야 해요. 얼른 타세요. 저는 퀴어가 아닌데요? 괜찮습니다. 퀴어 전용구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거든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차 내에서는 퀴어를 혐오하는 행동이나 언행 등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주차 퀴어 전용구역행 열차 곧 출발하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샤머니즘은 없었다. 이것은 MBTI인가 사주팔자인가. 여보세요, 성미산 레즈 장군입니다. 네. 혹시 지금 상담 가능하신가요? 오세요. MBTI 도사 강림. 하래님, 그거 알아요? 사람을 화나게 하는 방법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을 하다 마는 거고. 네. 그리고요? 저기요. 마저 말해주셔야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들어보세요. 언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저기요, 눈 좀 떠보세요.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눈앞에 펼쳐진 낯선 풍경.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눈 떠보니 엘라이가 되었습니다. 2024년 4주차마다 탑승하실 수 있는 이 열차는 퀴어 전용구역, 퀴어 전용구역행 열차입니다.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